오직 나이만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임금 피크제는 직원은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고 기업은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령화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도입해 왔는데요. 직장인들과 노동계 사용자들의 반응은 서로 엇갈렸어요. 그동안 지금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잖아요. 확실한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고 좋은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임금을 깎기 위한 임금 피크제 도입이 중단되기를 바라고요. 한국노총은 임금 피크제 무효화 또는 폐지를 위해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임금 피크제를 시행 중인 76,507개 사업체 중 법정 60세 정년을 5년이나 앞둔 55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곳이 17,928곳이나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비용 줄이기만을 노린 임금 피크제는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건데요. 업무량이나 강도는 그대로인데 나이 때문에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고령자 고용법 조항이 그 근거가 됐는데요. 하지만 모든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고 본 건 아니라고 해요.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 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정당했는지, 노동자의 임금은 얼마나 깎였고 또 그만큼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도 줄었는지, 마지막으로 깎은 임금을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정당한 임금 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이 크게 늘고 기업들이 줄줄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4년 연속 1명을 밑돌면서 세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 가운데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는 세계은행이 발간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표를 함께 게시했어요. 표에 제시된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로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을 뜻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 출산율은 대략 2.1명으로 잡혀 있어요. 하지만 표에 따르면 200개국 가운데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홍콩은 0.87명으로 한국의 한 순위 앞섰습니다. 이런 통계 결과에 대해 머스크는 한국의 출생률이 변하지 않는다면 새 세대 이후 한국 인구는 현재 인구의 6%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최근 들어 머스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우려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는 신생아 출생률이 1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탈리아에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일본 인구가 11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을 두고 일본은 출생률이 사망률을 넘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멸할 것이라며 이는 세계의 큰 손실이라고 밝혔어요. 이런 머스크의 발언들은 많은 국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머스크가 세계 인구 문제에 대해 또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뉴스레터, 저녁에는 데일리픽으로 필요한 이슈 잘 파악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1사이프 모바일 앱이 출시됐습니다. 다양한 지식정보 콘텐츠들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모두 다운받아서 우리 1사이프 앱에서도 자주 만나요. 안녕!